서기 234년 가을, 중국 북쪽 오장원의 밤하늘 아래 한 남자가 홀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깃털 부채도 흰 도포도 없었습니다. 그저 야윈 몸으로 꺼져가는 등불 하나를 앞에 두고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제갈량, 삼국지 최고의 천재, 신의 경지에 오른 전략가지만 그날 밤은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제갈량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 적벽대전을 설계한 두뇌, 바람까지 불러온 신인.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역사서 깊숙이 숨어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이야기들을 꺼내보려 합니다. 천재 제갈량이 평생 숨겨온 것들, 지금 시작합니다. 때는 서기 197년, 전쟁이 중국 전체를 불태우고 있었습니다. 조조는 북쪽을 장악했고, 손권은 강남을 굳혔고, 유비는 아직 떠돌고 있었습니다. 제갈량의 나이 17, 전쟁으로 불타는 중국 대륙 한가운데서 그는 조용히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경주 땅, 융중이라는 작은 마을, 그곳에 초가집 하나를 짓고 홀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젊은 친구, 도대체 뭘 하는 거야? 저럴 거면 밭이 나갈 것이지. 왜 그랬을까요? 제갈량이 스스로를 관중과 아기에 비교했기 때문입니다. 관중과 아기가 누굽니까? 중국 역사상 최고의 전략가들로 수백 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인물들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산골 청년이 스스로를 그들과 같다고 하다니요. 주변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딱 2명만이 그의 말을 믿어줬습니다. 바로 친구 서서와 최주평. 하지만 그 두 친구마저 기다림에 지쳤고 하나둘 곁을 떠나갔습니다. 10년이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봐 주기를 기다린 시간이 27살이 될 때까지 제갈량은 아무에게도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 10년 동안 그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매일 밤 홀로 책을 읽으며 창밖으로는 전쟁의 불빛을 바라보며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확신했을까요? 역사는 그 답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를 남겼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10년이란 긴 시간을 지켜낸 사람이 제갈량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의 10년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서기 207년 봄, 초가집 문 앞에 낯선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유비, 당시 나이 47. 유비가 누굽니까? 한나라 황실의 후손을 자처하는 남자, 당시 중국에서 손꼽히는 군벌입니다. 그런 사람이 27짜리 무명 청년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 3번이나 직접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문전박대를 당했고 2번째는 낮잠 자는 제갈량을 기다리다 그냥 돌아갔습니다. 3번째가 되어서야 제갈량은 문을 열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천하를 셋으로 나눈다는 천재적인 구상, 천하삼분지계입니다. 유비는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선생을 만난 것은 물고기가 물을 만난 것과 같소. 10년을 기다린 청년에게 드디어 세상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렇게 제갈량은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27의 나이로. 하지만 관계는 생각처럼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유비의 의형제 관우와 장비, 그들은 제갈량을 노골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왜 저 젊은 애 말을 들어야 합니까? 우리가 형님 곁에서 평생 싸워왔습니다. 제갈량은 그들 앞에서 한 번도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사서에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제갈량이 혼자 있을 때면 종종 긴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는 변명하거나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보여줬습니다. 서기 223년, 유비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릉 전투의 대패 이후 백제성에 쓰러진 유비는
제갈량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대의 재주는 초비보다 10배는 뛰어나오. 반드시 나라를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오. 그리고 이어진 말. 만약 내 아들 유선이 포좌할 만하거든 도와주시오. 만약 그가 포좌할 만하지 않거든 그대가 직접 취하시오. 제갈량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 울었습니다. 지는 온 힘을 다하여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죽는 날까지. 그 순간부터 제갈량의 어깨 위에는 한 나라의 모든 것이 올라탔습니다. 군사, 외교, 내정, 경제, 심지어 22살의 어린 황제를 교육하는 것까지. 이후 제갈량에 대한 기록을 보면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군대에서 20대 이상의 형벌도 반드시 제갈량이 직접 결제했다. 부하들이 말렸습니다. 승상, 그런 사소한 것까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갈량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선제께서 나를 믿어주셨는데 내가 어찌 소홀히 할 수 있겠소. 그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적장 사마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제갈량은 먹는 것은 적고 하는 일은 많다.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다. 사마이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싸우지 않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그 이유는 제갈량 스스로가 자신을 갈아넣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어준 사람이 있었기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곁에도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올릴 수 있다면 오늘 하루도 버틸 수 있습니다. 서기 234년 제갈량의 나이 53. 그는 6번째 북벌을 위해 다시 군대를 이끌었습니다. 5번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다시 떠났습니다. 왜였을까요? 이길 수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갈량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출발 전날 밤 그는 후계자 강유를 불러 자신의 모든 병법 서적을 건네줬습니다. 말없이 그냥 건네줬습니다. 그리고 성도에 남아있는 가족에게 단추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내가 죽거든 뽕나무 800그루와 메마른 밭 15경이 있으니 자식들이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하지 않을 것이오. 중국 전체를 호령한 승상의 전 재산이 뽕나무 800그루였습니다. 20년 동안 나라의 모든 것을 쥐고 흔든 사람이 자식들에게 남긴 건 고작 작은 밭되기 하나였습니다. 오장원에 진을 친 제갈량은 매일 밤 하늘의 별을 관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장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홀로 등불 앞에 앉아 하늘에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허락하신다면 이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소서. 만약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그 순간 위나라 장수 위연이 급한 전갈로 급히 뛰어들어왔고 등불이 꺼져버렸습니다. 놀란 강유가 칼을 뽑아 들었지만 제갈량은 조용히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은 하늘의 뜻이오. 며칠 후 제갈량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역사는 제갈량을 신처럼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는 신이 아니었습니다. 10년을 홀로 기다린 청년이었고 알아주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한숨을 삼킨 참모였으며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며 나라를 떠받친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포기할 이유가 차고 넘쳤음에도 끝까지 자신의 자리를 지킨 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천하삼분지계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갈량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국궁진최 사이 후이 몸을 굽혀 모든 힘을 다하고 죽은 뒤에야 그만둔다. 그 역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묵묵히 준비했고 무시당해도 흔들리지 않았으며 질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가 유비에게 한 약속이자 세상에 남긴 답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지쳐있는 누군가에게 작은 등불이 되었으면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위인 열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